권종남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총선 후보자를 초청해서 인터넷 대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대담은 20분간 각본 없이 무작정 진행됩니다. 칼라TV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이후 영상으로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 분 후보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대덕구에 출마를 하신 예비후보 성함을 권병욱입니다. 예, 권병욱 후보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권 후보님 본인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병욱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 반갑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출생은 충남 금산입니다. 중학교까지 마치고 대전에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한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4학년 때 한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무식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대학원도 다녔었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에 있는 상지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곧바로 돌아와서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좀 재직을 했었고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대전시내 곳곳에서 젊은이들하고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상. 예, 공부를 많이 하신 걸 보니까 공부에 특별히 재주가 있으셨던 거죠? 재주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랑 굉장히 다른 정치를 하시겠다고 이번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력을 봐도 이번이 처음 도전이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표를 접을 때 시작을 하시는, 다소 늦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예, 계기가 있었나요? 역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현실 속에서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어떻게 검증이 되는가 결국은 학문이라는 거하고 현실과 사회와는 동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또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교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현실 속에서 정치의 일면들이었었고 다 또 정치를 통해서 우리 학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또 반영되고 녹아내리는가 이렇게 해서 정치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전혀 딴 길을 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를 제대로 하려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더라. 정치가 제대로 돼야 학문도 제대로 할 수 있겠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혹시 성장 과정 중에 특별히 정치를 할 만한 어떤 내재된 힘, 열망, 싹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일단 자격은 되시는군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나가면서 또 그들의 삶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또 제 친구라면 제 친구였던 성장 과정이라든가 뒷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회가 바르게 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바르지 않은 사회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능력이 막 굉장히 있고 이거보다는 어떤 초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저 스스로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그 정도면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자질보다는 자세는 그때부터 지금 갖춰져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연구랑 또 정치는 그래도 다르죠. 그리고 예, 정치라고 예.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혹은 유권자들에게 자기의 매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때 예, 선택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 예, 대덕구에도 여러 민주통합당 내에도 여러 경쟁자가 있으시고 예, 또 예, 진보 통합진보당의 또 경쟁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도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정치인 권병욱의 매력 혹은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다라는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슬픔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다른 후보들이, 물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희 민주통합당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물론 다들 장점이 있으시고, 훌륭한 캐리어도 있으시고, 다들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대당으로서 새누리당이라든가 자유선진당에도 그만큼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야권연대의 대상인 통합진보당의 다른 후보님도 굉장히 충분한 자질을 갖추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 혼자의 어떤 독특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스스로 자화자찬격인데 조금 더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지 않았는가. 그 정도 제 자랑이라면 자랑입니다만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터넷 TV는 혹은 그 동영상은 20대나 30대 무당파층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분들하고 공감하는 혹은 교감을 하는 방식, 권 후보님만의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죠? 이제 젊은 층들인데 보시나요, 지역에서? 젊은 층들은? 예, 만나세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입니다. 물론 제 직업이 또 젊은이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의 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상을 봤습니다. 사회를 봤고, 제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고민이 뭐냐? 아니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답변들, 그것이 결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개선해야 될 점, 해결되어져야 될 점이라는 것들을 저는 그 젊은이들의 눈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제가 젊은이들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점들을 더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지금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이 정도로 교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페이스북 5,000명 넘어서
친구 오 받아주시나요? 네, 온몸으로 그 젊은이들과 교감을 하고 계시는데 젊은이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하고 또 그 대학 등록금 문제잖아요. 워낙 비싸져서 우리 다닐 때 50만 원 냈던 것 같은데 지금 500만 원 내는 시대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보실 계획이세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꿈꾸게 하는 젊은이들 미래를 꿈꾸게 하는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취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한 조직체 속에, 그게 기업이 됐던 아니면 행정기관이 됐던 어떤 조직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기여를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결혼도 생각을 하고 연애도 하고 애들도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부모님들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대학을 돼야 되는 그렇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용돈을 줘야 되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 어머니들이 이제 화가 나요. 어머니들이 화가 난 문제. 그게 결국은 젊은이들 문제지만 그게 사회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또 그 어머니의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데는 지방대학이에요. 이 지방대학으로서 안고 있는 핸디캡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일인데 만일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그런 어떤 고용 시스템이 아니라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들은 반드시 리크루트들, 신규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방대생들이 경험하는 그 핸디캡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대생 고용 의무 할당제,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반드시 지방대 학생들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고용한 게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이런 데로 또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우리 이만큼 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대학들을 제외한 일반 대학들의 지방대학에 대한 고용 할당제. 물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라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자시라서 굉장히 겸손하시고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권 후보님 국회를 점령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출마하신 거잖아요. 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유권자들이 저분한테 표 한 장 더 드려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고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대표이기도 해요. 국민의 대변인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에 혹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위반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 집권 여당이 1%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4대강 한미 FTA, 조중동 종편 등등. 그래서 이런 그 1%만을 위한 국회 정책을 어떻게 좀 막을 생각이신 건지 99%의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입법이 있다면 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런 1%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1%가 아닌 99%가 또 누구이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뭔가 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대덕구에 골목골목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녔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예. 우리 지역의 대덕구, 우리 주민들께서, 저 사람, 그래, 우리 골목에 왔었어. 아마 제 얼굴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돌아보면서 참,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사실 생계형 비즈니스라고 하는 미장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골목 식당, 그 다음에 정육점, 슈퍼, 이런, 진짜 서민들의 생계형 비즈니스인데, 그게 참, 미장원은 미장원대로 손님들이 없고, 또 슈퍼는 슈퍼대로 아주 초라하게, 망해간다라고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을 저는 직접 제가 걸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고민한 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랬을 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골목의 상권들을 하나하나 죽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1%의 가장 큰, 1%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재벌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는 거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다 택시를 타셔도 저랑 그런 얘기를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 재벌들이 커피숍 다 독차지했죠? 그 다음에 순대 장사도 한다고 그러네. 빵가게도 하죠? 그 다음에 된장까지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먹고 살게 서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벌들의 수익 구조를 자꾸 확산시켜 나갈 게 아니라, 그러한 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수익 구조는 과감하게 이제 돌려주고, 경쟁력 있는, 그걸 경제학적으로 하면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들이 하고, 나눠 먹어야죠. 나누지 않고,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 결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만 먹고 하는 그게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부조하고 상부상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권 후보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잘 알겠는데, 그래서 왜 나와서 배지를 향해서 돌진을 왜 했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유권자들한테 30초 내려. 나는 이래서 도전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아주 간명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는 늘 덕불고 피리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에다가 한번 이렇게 돌려서 봤어요. 정치하는 사람의 덕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근데 지금까지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들을 봤고, 이제 그게 아니라 나와 우리들 모두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짧지만 그 말 속에 제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제 소견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녹아 있습니다. 예, 오늘 대담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권 후보님이 국회에 진입하겠다, 배지를 반드시 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굳어지셨기를 바라고요. 예. 이 방송을 보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월 11일 날 국회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우리 모두 투표하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